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너 근데 왜 밀리어네어가 안 됐어? 내가 이런 얘기. 예, 안녕하세요. 휴먼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 뭐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3million이나 4million의 카피 그 책이 다 이제 팔리고 아마 이 2023인가 2022에서 아마 백인의 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백인 중에 아마 이 란다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알아도 어떻게 이게 파생된 거고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를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드신 분,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분, 책을 만드신 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공유할게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실제로는 뭐냐?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제 구글만 찾으시면은 law, law of attraction of 란다 이렇게만 쓰셔도 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란데 버린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어떤 그 다큐멘터리 찍는 그런 필름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그런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시면서 어떤 굉장히 힘든 인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자상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계속 살림을 하시고 육남매인가? 아무튼 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고 또 이 본인 자체도 란다님께서도 그때 이제 그 인생을 사시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을 굉장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무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상황에 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죠. 그 영적인 체험을 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그 끌어당김의 법칙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야, 너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너는 이미 그런 어떤 그 제작사가 있지 않았냐. 본인이 그걸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이제 자기 세큐리터리하고 그 회계사한테 보고를 받기를 한 달 동안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당시 빚이 10억이 넘으셨대요. 밀리언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파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고 어떤 영감을 얻으셨던 거를 바로 다큐멘터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니 뜻하지 않게 이게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굉장히 큰 대박이 나서 대박이란 표현이 좀 왜 이분한테 이 얘기를 대박이 났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아무튼 크게 이제 호응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시크릿을 하시고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책을 쓰셨죠. 시크릿에 대해서. 근데 시크릿이라는 책을 쓰시는 그것도 한 2주일 만에 쓰셨는데 그때 얘기도 이제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그 내 정신으로 쓴 건 아니다. 나는 한 번도 작가가 된 적도 없고 내 정신으로 쓴 게 아닌데 이 어떤 그 디바인 영성에 있는 것과 내가 하나가 돼서 눈이 완전히 충혈이 되고 다리에 모든 막 그 피부가 다 일어나서 그 2주 동안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쓰고 나서 완전히 그냥 그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상태가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책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정말 읽힌 책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을 찾아보시면 바로 이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가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인터뷰나 특히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루이스 휴. 그래서 루이스 휴와 요번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한 10일 전에 새로 찍은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휴하고 르완다 선생님께서 만나셔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좀 챙겨 보셔요. 아, 난 영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유튜브에서 자막 처리가 그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는 정보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 챙겨 보시면 정말 그 시큐리티란다. 시크릿이라는 그 원작자가 어떠한 그런 그 영적인 그 체험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만들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지 그 원작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그 루이스 휴이라는 분이 도대체 시크릿이라는 걸 본인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인터뷰에서 나오죠. 그래서 요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그 시크릿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를 조금 감을 얻으세요. 통상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요. 네가 생각하는 거를 다 붙여놓고 벼랑박에 다 붙여놓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끌어당겨진다. 네가 그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말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죠. 야,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말은 어떻게 하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런데 그 원리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 근본. 항상 제가 이 그 휴먼 전략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무엇을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단히 돼야 된다는 게 지금 제 키포인트잖아요.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어떤 일이 이렇게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뭐가 있으면 저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근본을 보셔야지 그 내용을 하는 그 잎사귀 그게 막 보여지는 거에 자꾸 이렇게 눈을 두시지 마시고 근본을 보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그 란다님이 말씀하시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저는 제 인생을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그거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그 종교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걸 기도라고 했죠. 그랬는데 어 실제로 제가 이게 어떤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 때 주위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면 정말 제가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쩔 때는 인제 저를 걱정하시는 인제 우리 아버지가 "아이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사냐?" 그랬을 때 제가 이거 전문 용어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뭐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내가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종교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어떤 그런 좀 답답함? 그런 게 있었는데 보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인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도야 똑같이. 기도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굉장히 편안하게 일반 사람들이 어 시도할 수 있게 트라이 할 수 있게끔 풀어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다큐멘터리 자체가 지금 공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리더급이시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쪼끔 인제 무리가 있으셨던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보통 분들이 이제 thought 리더로 이제 생각하는 리더로 어 자기의 입지를 잘 굳히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 경험을 봤을 때 law of attraction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그 law of attraction의 어떤 그 behavior 패턴인 거라고 보셔야 돼요. 패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현상을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김연아 선수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뛰어난 선수잖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점프라고 그러나요? 하늘을 위해서 3번을 돌고 딱 내려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김연아 선수한테 한 번 어떤 인터뷰를 했을 때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몸이 돌아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 트리플 점프를 하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기 그런 어떤 퍼포먼스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뭐가 있냐면 그걸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law of attraction이라는 거는 자꾸 그 행위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잘 되나요? 이제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맥락이 똑같아.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잘 되나요? 이런 거예요. 기도에 무슨 법이 있어서 기도를 뭐 요렇게 하면은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는 소가 뒤로 가다가 이렇게 뭐 잡는 느낌,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잘못 그런 식으로 가면 거기 집착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전체 인생의 밸런스를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시려면 끌어당김을 하는 자석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석이 안 되는데 끌어당김의 법칙만 계속한다. 이게 말이 안 돼. 사실 내가 자석이 돼버리면 내 자석의 힘으로 그냥 그거는 삶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굳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뭐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란다 선생님께서 그거를 다 모아서 어떤 그 명제를 붙여서 어떤 포뮬라, 티오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고 그걸 일반 사람들이 조금 인식을 해서 편안하게 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하신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공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하나 풀 때 공식이 피타고라스의 정의도 있고 뭐 미분적분의 방정식의 어떤 그런 포뮬레이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 수학에도. 그러니까 삶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도 law of attraction은 하나의 공식인 것 같으세요. 그걸로 모든 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의 공식인 거죠. 그러면 그 공식이 내 삶에서 이렇게 착착 몸에 감기게 잘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께서 attraction이잖아요. 끌어당기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자석이 되셔야 돼요. 그런 끌어당김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럼 자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몸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몸이 되시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의 다큐멘터리를 보시거나 책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다른 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고 치면 제일 먼저는 내 마음에 피해 의식이 없어야 돼요. victim mindset. 이거는 사실은 끌어당김의 법칙 이전에 이미 제리 주카브라는 영성의 어떤 그 탁월한 영성학자, 이분이 물리학자셨죠. 이 탁월한 영성학자가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은 빅팀 마인셋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 아니라 뭘 해도 그건 잘 안 들어간다. 왜? 이 영성의 세계, 그러니까 디바인. 저는 이제 보통 하나님을 디바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그 디바인의 세계, 세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피해의식에 있는 그런 말들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큰 자동차를 사시잖아. 이제 자동차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 오일이 샌다거나 부속이 새면 고치면 되는데 제일 정말 난감한 거는 전체적인 그 얼라이먼, 전체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어쩔 때는 겉에는 멀쩡한데 다 좋은데 전체적인 얼라이먼이나 이게 축이나 이런 것들 그 맥락, 축 같은 게 다 휘어져 버리면 이거는 못 쓰는 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처럼 law of attraction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거 이런 게 하나로 딱 축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그 축에 맞게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으로 딱 맞춰지냐? 그러면은 그 디바인에서 잘 알아먹는 그 영성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는 그 축으로 맞춰져야 돼요. 뭐가 맞춰져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 또 내 마음의 색깔, 그다음에 내가 그걸로 해서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거,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말, 이런 것들이 한 결로 쭉 이루어져야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 끌어당김의 법칙이니까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럼 많은 어떤 분이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했는데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기 전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니까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했을 경우에
내 끌어당김의 법칙의 이게 메시지가 보통 사람들은 그 의식에 있는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이걸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로.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있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기고 전파고 전자예요. 근데 그 전기와 전파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심장에서 나옵니다. 심장에서 가장 전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심장과 내 머리가 하나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가장 내 사람한테는 전파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 전기가 가장 많이, 개장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조지 스펜자라는 어떤 또 이분이 굉장히 그 영성이나 힐링으로 지금 탁월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도 이제 의사셨고, 이제 본인이 정말 못 걷는다는 판정을 받고 척추가 다 부스러졌을 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 그다음에 머리와 심장을 해서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겪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 힐링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디팍 초프라라는 어떤 다른 이제 뛰어난 어떤 영성의 전문가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분들이 의사셔요. 그렇기 때문에 얼라이먼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아니 그 사람은 왜 끌어당김의 법칙을 했는데 그 하는 동안에 왜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겼냐?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좋은 것만 해야지.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끌어당긴 게 좋은 걸 끌어당기기보다는 내가 불안하고 있었다는 그 마음의 힘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게 끌어당겨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끌어당김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시면 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끌어당긴다고 다 끌어당기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상태에서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어떠한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에서 내가 기쁘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좋고 그 상태가 가득한지 그 에너지가 많은지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항상 뭐가 안 될까 봐 걱정되고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런 불안한 증이 더 많고 겁이 많고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더 많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하게 한 거고,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거의 진짜 fifth dimension, 막 third dimension,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어요. 언제 재미있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때, 그때는 얼라이먼이 딱 맞춰져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아냐?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너 근데 왜 밀리어네어가 안 됐어? 내가 이런 얘기 다른 데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바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넘버로는 이게 숫자로는 제가 밀리언이 없을지 몰라도 밀리언어가 사는 그런 삶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뭐 하나씩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membership이 돼서 우리가 나전가죠. 나전가. 나의 삶의 전략가들. 어떤 이런 우리가 팀 미팅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씩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통장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제 삶에서는 그리고 정말 풍부한 삶을 산다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뭐 어떤 분은 뭐 뉴에이지다, 무슨 신흥 종교다 그러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라기보다는 삶에서 우리가 있는 그 수학의 피타고라스 정의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 우리가 이런 게 있어? 하는 그런 새로운 공식, 삶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다. 그걸 소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말 좀 똑똑하신 분, 좀 생각이 좀 욕심 있고, 나 그럼 그거 알고 잘하고 싶어. 이런 분이 생기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law of attraction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 그 원칙이 그래. 우리 삶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근데 여기서 인제 참 그게 애매해. 왜냐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게 완전히 다 틀려 버리잖아. 100%다 틀리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 아니면 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튀어 있어. 얘는 맞고 얘는 아닌 것 같고 요렇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생각의 힘을 길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어 실처럼 꼬여져 있는 것들 중에 정말 진리에 있는 것들을 딱딱 뽑으실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어 사실 그렇지 않아? 금강을 가거나 다이아몬드 강을 갔을 때 이미 이쁘게 만들어진 금이가 있고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다 돌하고 막 섞여져 있는 그런 거죠. 그거를 이게 원석을 가져와서 그걸 다지고, 다지고, 다져서 수공예나 이렇게 저기 기술 있는 사람한테 해서 반지로 되는 거지 맨 처음은 돌도 있고 뭐도 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진리라는 거는 어떤 내가 정말 진리라고 한 말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고 진짜 이게 찐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사실. 그중에서 내가 '아 요거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기른다는 게 바로 생각의 힘을 기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w of Attraction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게 무슨 신흥 종교네 뭐 이거 뭐 뉴에이지네 이렇게 딱 묶어지지 마시고 '아 이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있겠지. 무슨 뭐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 보시고 그리고 인제 경험한 저로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살아온 저로서는 그거는 삶에서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공식을 잘 쓸 수 있으시려면 그 공식을 잘 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Law of Attraction이 우리 인생사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가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를 쪼끔 수월하게 해 주고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큰 공식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검이야, 칼. 그 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쓸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쓸 수 있는 거 아주 정말 유용한 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그 검을 잘 쓸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거 생각을 안 하고 란다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긍정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knowing 어떤 내 생각, 내 결을 자꾸 바꾸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빼고 사람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된대."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내 근원의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그런 몸이 돼야 돼. 내가 김연아 선수처럼 휭 올라갔을 때 트리플을 해서 빙글빙글 돌 수 있는 내가 평소에 그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몸이 되게 되는 거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렇게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 생활의 습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각의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그거를 몸을 바꿔서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생활의 공식, 생활의 어떤 새로 인제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원래는 있었어요. 없는 걸 없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도 어떤 공식들을 그걸 잘 쓸 수 있는 내 몸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 "생각의 힘을 키우셔야 된다. 그다음에 마음의 힘을 키우셔야 된다." 그 영상을 쪼끔 참조하시고 거기에서도 잠깐 인제 뭐 다 인제 소개하는 거 정도니까 그렇게만 보시고 끌어당김의 법칙의 공식을 알고 싶으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 마음의 상태, 내 몸의 상태,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내 몸이 자석이 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피해 의식.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피해 의식이라는 게 뭔가? 그럼 '내가 정말 피해 의식의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를 제가 또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 의식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피해 의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의식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거를 먼저 극복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한테 그냥 몸에 붙는 피타고라스의 정의처럼 삶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실 수 있으세요. 예. 다음 영상에서 피해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